운전하시는 거예요? 네네. 4번? 네.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거진 추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 포드의 새로운 이 픽업 트럭 레인저 시승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 손 너무 정신없다고 하지 말라 그러시던데. 네, 이번에 출시된 이 픽업 트럭 레인저는요, 우리나라에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하나는 조금 더 올로드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이 와일드 트랙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더 고성능, 더 오프로드에 적합한 모델인 이 레인저 랩터 모델입니다. 일단 오늘은 두 가지 모델을 다 오프로드 코스에서 시승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먼저 타볼 모델은 이 와일드 트랙 모델이고요. 이후에 이제 랩터 모델을 시승을 해보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자체는 동일하게 2리터 디젤 바이터보 엔진과 10단 이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셰시라든가 서스펜션, 모든 이런 완만한 부분들이 많이 다르다고 해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간략하게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지금 오토캐스트 이다일 기자님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차가 오프로드야? 와일드 트랙이요. 렉터보다 더 오프로드에 가까운 거야 이게? 올로드에 가까운 거요. 온로드에? 네. 일단 오늘은 4단 사륜 구동 기어를 계속 적용을 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출발은 4단 하이 모드로 시작을 하고요. 코스에 따라서 4단 로우 기더 저단 기어를 사용을 해서 주행을 하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프로드 코스로 이 코스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2단 하이는 사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형적인 미국 픽업 트럭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콜로라도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 다시 한번 좀 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되게 전형적인 아메리칸 픽업 트럭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 인테리어에서도 이 레인저 와일드 트랙하고 랩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부분은 이 계기반인데, 이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스피드 속도계가 자리를 하고 있고, 양 옆에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랩터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엔진 회전기, 속도계가 자리를 하고 있고,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하나만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버튼의 배열 같은 것도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랩터를 체험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는 CDP인가? CDP가 CD룸이 아직 남아있구나. 요거 좀 깬다. 2021년인데 CD가 일본 차 정도에나 남아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지키겠지? 각도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CDP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카메라를 여러 개를 막 여기저기 설치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조금 아쉽네요. 텔레스코픽이 위아래는 되는데 앞뒤로는 안 되네요. 이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이 카고 쪽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이 버튼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사이드미러의 각도를 조절하는 게 요 위쪽에 있습니다. 와이드 차량 출발 전입니다. 통신 체크 및 출발 준비 완료되신 분은 일반 차량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계기와 기어 노브의 와이드 차량 출발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큼직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마력보다는 토크가 센 편입니다. 최고 출력은 약 213마력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토크 같은 경우에는 무려 71kgm/M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 측면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4단 하이의 트랙션 컨트롤을 끈 상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굉장히 제한된 코스에서 오프로드만 체험을 하기 때문에, 또 제가 느끼는 이 주행 감각이 실제 도로에서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차감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사륜 하이의 트랙션 컨트롤까지 다 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치고 나가는 힘, 이 달 출발할 때 이 느낌은 그렇게 힘이 강력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물론 이게 와일드 트랙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라요. 와, 지금 첫 번째 코스는 웨이브 코스라고 하는데 그 범피죠. 위아래로 출렁출렁 하는 그 코스거든요. 지금 앞에 선행차하고 이제 인스트럭터 콤보이차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각도가 상당히 좀 커요. 이게 와일드 트랙하고 랩터하고 이 진입각 탈출각도 다르다고 해요. 당연히 이 랩터 모델이 조금 더 큰 각도로 진입할 수 있고 큰 각도로 탈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일드 트랙도 결코 이게 진입각 탈출각이 낮지는 않아요. 진입각 같은 경우에는 랩터 모델이 한 32도 정도고요. 이 와일드 트랙은 27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우, 거의 밑에 뭐 닿기 직전까지 각도가 걸리네. 네, 사관선에 진입하십시오.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뒤쪽 서스펜션이 이 판스프링이고요. 랩터 같은 경우에는 폭스사에서 만든 이 서스펜션이 앞, 뒤 4개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스펜션의 차이는 렉스턴 스포츠에서도 확인을 하셨었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판스프링이 적용된 덕분에 견인력이나 적재량이 더 크고요. 이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일드 트랙과 비교하면 견인력은 한 1000km 정도, 적재량 같은 경우에도 한 200kg 정도 더 부족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로 코스입니다. 사실 여기 이 경사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이게 차에 화물이 좀 적재가 되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코스는 경사로가 그렇게 심한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무던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엑셀을 꾸준하게 밟아줘서 그냥 접지력과 가속력만 유지를 해주면 무던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사실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촬영 시승하고 있는 이 행사장이 되게 미국스러워졌어요. 더운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HDC가 작동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이 기능을 못 믿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게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을 한 경우에는 차를 믿고 그냥 브레이크를 딱 놓고 내려가시는 것이 좋고, 정말 위험한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운전자가 밟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기능을 믿고서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오프로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차가 전복이 되는지 미끄러지는지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오프로드 경험을 통해서 좀 체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경험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픽업 트럭이라서 하체 방음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고요.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방향을 넘어가시면서 물에 입수되기 전 속도를 최소한으로 낮춰주시고 천천히 내쉬기만 합니다. 이 도관 코스에서 천천히 들어가는 거는 이 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땡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파도가 치게 됩니다. 파도가 치게 되면서 보통이라면은 정상적으로 진입을 했다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코스도 이 파도 때문에, 이 울렁임 때문에 엔진룸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위쪽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갈 때는 천천히 물 일렁임이 최대한 나지 않도록 해서 출발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사로에 닿으면은 그때는 엑셀을 강하게 밟아서 빠르게 탈출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코스를 주행을 할 때 바닥에 뾰족하거나 큰 돌이 있으면은 피해 가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돌밭이나 크롤링을 할 때는 천천히 가시는 것이 정석이고요. 도강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아까 진입할 때는 말씀을 드렸죠. 이 도강의 길이가 길 때는 가속을 하면은 다시 한번 물 파도가 칠 수 있기 때문에 엔진룸이 침수가 될 수가 있고요. 감속을 하게 되면은 이 배기구로 이 물이 역류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쪽이든 다 엔진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꾸준하게 이동을 해서 신속하게 탈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저 건너에는 랩터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막 슬라이드 나고 난리 났네. 속도도 빠르고. 4번차로 출발하십시오. 천천히 들어가서 쭉 속도를 내봤습니다. 사실 바퀴가 헛바퀴를 돌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곳이 계속 뻘밭이었고 어제 그저께 비도 왔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탈출한 것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하게 구성해서 진행이 됐던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헛바퀴가 도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난 전체적으로는 믿고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이 랩터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계속 이 그르륵 걸리는 소리 중에 하나는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이 촬영 가방 소리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변이나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는 코스죠.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코스에서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접지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밟아서 탈출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약간의 슬립은 있었지만 역시 무던하게 탈출을 해주네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심한 이 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접지력이나 출력을 잃지 않고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말고 그냥 가라고요? 야, 이건 좀 대단하네. 거리를 좀 벌렸다가 오,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오, 인상적이에요. 사실 이 정도 속도로 3일로를 이렇게 빠르게 통과하는 경험이 흔치 않거든요. 물론 더 심했으면 전복의 위험성도 있었겠지만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탈출을 해냈어요. 확실히 픽업 트럭 측면에서는 이 포드라는 브랜드를 따라갈 만한 브랜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니까 랩터가 진짜 기대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 레인저 랩터로 이동을 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차량 설명 조금 드릴게요. 주행 중에 인스트럭터 분들이 무전으로 아까처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행 모드는 이쪽에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산업주행 모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앞쪽에 아까 저희 다운힐 갔을 때 똑같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꾸 멘트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뻥했는데, 네, 이번에는 레인저 랩터 모델입니다. 일반 아까 시승을 했던 와일드 트랙하고는 길이도 조금 더 길고요, 이 좌우 폭도 더 넓고 높이도 더 높습니다. 이 높이의 차이는 서스펜션에서 오는 거고요, 이 길이하고 폭의 차이는 이 겉에 장착이 된 이 범퍼나 이런 익스테리어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계기반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센터를 맞춰주는 가죽 빨간색 스티치도 눈에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륜 하이 모드로 출발을 해서 코스에 따라서 4단 로우 기어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랑은 다르게 이 가운데 계기반이 들어가 있으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이 버킷 시트, 이 오프로드나 더 와일드한 주행에 수월하도록 이 버킷 시트, 세미 버킷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과연 이 차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자체는 동일해요. 2리터 바이터보 이 디젤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느끼는 걸로는 이 차가 엔진의 회전 질감이 더 부드러워요. 더 와일드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돼서 그런지 지금 잠깐 이 엑셀레이터를 밟아봤을 때 차가 나가는 느낌도 확연히 다르고요, 이 가속력도 다르고 엔진에서 전해지는 이 진동, 회전 질감도 좀 확연히 다릅니다. 더 와일드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다는 것이 확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코스는 고속주행 코스라고 합니다. 시속 60km 이상으로 주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이 정도의 속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에 해당을 하거든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한번 급가속부터 해서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4번 차량 출발하시죠. 서스펜션이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판스프링이었다면은 이 차는 앞뒤가 다 폭스 서스펜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차가 조금 더 출렁출렁해요. 이게 저속이었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속도를 높여서 가니까 약간 좀 출렁출렁하게 느껴지는 것이 좀 인상적입니다. 네, 지금 구간부터는 경사로 구간과 라프롤링 구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기아를 변속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기아봉을 N의 위치에 놔주시고요. 기아봉 N 위치에 놔주시고요. 그 기아봉 옆쪽에 있는 다이얼을 4L로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다이얼 셔틀 위쪽에 단추가 3개가 있습니다. 단추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바퀴 4개 모양이 있는 락 기능을 눌러서 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락 기능 바로 옆에 HDC 차량이 밑으로 내려가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
HDC도 기능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의 그 대시보드를 보시면 총 노란색 불이 4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락 기능, 4L, 그다음에 차량 밑으로 내려가는 HDC, 미끄럼 밥 기능. 예, 이렇게 4개가 들어와 있으면 맞는 겁니다. 이 디퍼런셜 락 기능은 뒷바퀴만 잠기네요. 여기 오르막길을 다 올라가면 바로바로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코스가 이제 경사로를 올라가서 락크롤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 카메라에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입하는 이 경사로가 이 레인저 랩터의 최대 진입 각도에 가까운 32.5도라고 합니다. 사단 로우하고 지금 디퍼런셜 락이 걸려 있다 보니까 코너 이 차를 돌릴 때 약간씩 툭툭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나긴 하네요. 이런 경사로의 특징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꾸준한 엑셀링을 이용을 해서 계속적인 이 가속력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갈 필요 없고요, 그냥 천천히 꾸준하게 엑셀을 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락크롤링인데 락크롤링도 천천히 대신 어떤 바퀴가 어떤 도를 밟고 넘어가는지를 보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락크롤링이 그렇게 심한 코스는 아닌데 울퉁불퉁한,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게 많아서 강원도 구간에서는 차량이 내리막에 진입을 하면 천천히 진입을 하고 밟지 마시고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탈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돌의 크기가 크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 울퉁불퉁한 구간이 좀 심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어떤 바퀴가 어떤 이 돌을 밟는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지나가면은 무난히 통과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내리막 경사로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던 이 HDC 이 기능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는 구간이고요. 지금 이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사각이 가운데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몇 도를 표시를 해 주는지 HDC를 믿고 내려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시가 되는 거는 17도 18도 경사각도가 18도까지 나왔네요. 지금 이 말은 이 HDC가 커버를 해주는 이 영역이 상당히 넓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스에서든지 안전하게 차를 믿고 내려갈 수가 있는, 차를 믿고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코스는 웨이브 코스입니다. 아까 경험한 것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코스를 지나가는 코스죠. 아까 와일드 트랙이 무던하게 넘어가줬기 때문에 이 랩터 역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 보도록 하죠. 오르막길에서는 엑셀을 밟아서 힘을 주고 내리막에 들어갈 때는 엑셀을 놔서 이 HDC를 작동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체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HDC가 작동을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좀 좌우로 웨이브가 있는 구간인데 여기는 HDC가 작동할 만큼 이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엑셀을 꾸준하게 작동을 해주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구간도 고속주행 구간으로 다시 한번 기아들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봉을 N에 위치해 두시고요. N에 위치해 두신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을 4H에 맞춰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쪽에 그 3개 단추 중에 가운데 있는 바퀴 4개 모양의 락 기능을 한번 눌러서 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HDC 기능, 차량이 밑으로
지금 구간부터도 고속주행 구간으로 앞쪽에 보이시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 풀악셀을 하셔서 60km 이상으로 악셀을 하셔서 언덕 위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마시고 밟지 마시고서는 점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두 차량이 출발하고 후미 차량들 앞에 언덕을 지나면 각각 출발해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조사 행사에서 차를 점프 시켜보세요 하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차 점프 시켰다가 대차게 말아먹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인스트럭터의 지시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차가 그렇게 쉽게 날르진 않죠. 사후 차량 출발하십시오. 확실히 서스펜션 차이가 좀 커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서스펜션 차이가 좀 큽니다. 이번에는 3연로입니다. 아까 와일드 트랙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랩터로는 또 어떨지 또 궁금해지네요. 이 서스펜션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도 꽤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두차 주행하세요. 특히 이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복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후차 주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코스는 이 3연로 코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와일드 트랙보다 더 안정적이네요. 이 서스펜션 차이로 인한 이 차의 성향, 성능, 이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 레인저 랩터가 더 오프로드에 적합하다 이런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저 고속 3연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는 도관 코스로 여기는 모래 깊이가 85cm 정도입니다. 차량을 진입하실 때 천천히 진행하시고 앞 차량이 저 물 구간을 다 나가고 나면 다음 차량들 바로바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물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차량을 진입하실 때 굉장히 천천히 차량을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원리예요. 들어갈 때 물의 일렁임, 그러니까 파도가 치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서 일정한 속도로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 일정한 속도로 코스를 돌파를 하고 마지막에 탈출을 할 때 속도를 좀 붙여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도관 코스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탈출하기 직전에 속도를 붙여야 되는 이유는 이제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모아서 한 템포 쉬고 힘을 모아서 가야지 라고 하는 순간 물이 역방향으로 파도가 치기 때문에 이 배기구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관 코스는 들어갈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지만 들어간 다음에는 탈출할 때까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해서 바로 쭉 뻗어 나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 보세요. 깊이가 차가 거의 반 가까이가 잠길 정도예요. 저 물 파도 치는 것도 보일지 모르겠네. 사후 차량 진입하십시오. 엔진에 물이 찰 수가 있어가지고 네. 최대한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발하시면 됩니다. 차량 탑승전 해주십시오. 주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계치에 가까운 도강은 더더욱 천천히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부터는 고속주행으로, 고속 구간으로 그대로 주행해서, 목적지까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도강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속주행이라고 하니까 좀 신나게 달려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이야기를 안 했죠. 이 레인저가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4,999만원 4,990만원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4,990만원, 이 랩터 같은 경우에는 6,390만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두 모델의 가격 차이가 거의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괴리가 좀 있는데, 출발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주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즐기면서 타봤는데요. 지금까지 포드의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레인저 랩터를 시승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카메가준 추정필기자였습니다. 조만간 정식 코스로 정식 시승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